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식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렇게 이 식단 지키기가 어려울까요? 혹시 단순히 내 의지가 부족해서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 식단에 실패하시는 분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식단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환경을 어떻게 바꿔야 다이어트를 끝까지 성공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흔한 이야기 말고요, 당장 행동할 수 있는 디테일로 여러분들의 살을 빼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살 빼드림 김동준 원장입니다. 유튜브에 검색만 해보셔도 다이어트에 관한 여러 가지 영상이 검색될 텐데요, 수많은 다른 식단들이 소개될 테지만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세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 간식을 많이 먹으라고 조언하는 영상들은 없을 거고요. 두 번째, 야식을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다이어트 식단 조언은 없을 겁니다. 세 번째 내용은 술에 관한 건데요, 술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드세요, 이렇게 조언하는 유튜브 영상은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간식, 야식, 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끊을 수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환경을 내가 미리 조성을 해야 이 세 가지를 잘 조절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간식을 한번 끊어볼 텐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간식을 끊으려면 물론 의지도 필요하지만 의지만으로는 끊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것이 아침 식사거든요. 아침 식사랑 간식이랑 무슨 관련이 있지? 라고 생각하실 테지만 대부분 아침 식사를 거르게 되면 오후 간식을 참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무작정 아침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영양이 골고루 갖추어진 아침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모두 들어가는 것이 좋고요. 특히나 다이어트 하실 거라고 탄수화물을 배제한 아침 식사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너무 작은 것은 좋지 않고요. 되도록이면 한 끼 식사에 30-40% 정도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후 간식을 참기 위해서는 점심 식사가 중요한데요, 점심 때 살 빼실 거라고 샐러드나 샤브샤브 이런 음식 드시지 마세요. 되도록 고기를 드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샐러드나 샤브샤브 드셔보셔서 아시죠? 먹을 땐 건강한 음식이어서 살이 잘 빠지겠구나 생각하셨겠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2시간만 지나도 배가 너무 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 씹어서 먹는 고기나 기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은 소화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포만감이 훨씬 더 오래 유지되거든요. 자, 두 번째로는 야식을 한번 끊어볼 텐데요, 야식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 무엇인지 짐작가시나요? 바로 수면입니다. 수면이라고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야식을 막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그냥 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체중이 줄어들 만큼 제대로 식단 관리를 하고 계시다면, 늦게까지 깨어 있으시다면 100% 야식을 드시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이 경우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식단 강도가 너무 낮은 경우고요. 두 번째는 다이어트 의지가 가장 뿜뿜하는 1에서 2주까지는 겨우겨우 참을 수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야식을 참으려는 의지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더 좋은 방법은 그냥 자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식을 줄이기 위한 저녁 식사 타이밍이 또 중요하거든요. 가장 좋은 식사 타이밍은 저녁 6시에서 7시까지 저녁 식사를 끝내는 겁니다. 간혹 살을 빼고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 원장님, 저는 살 좀 빨리 빼고 싶어서 5시에 저녁 먹고 있는데 이거 안 되나요? 라고 여쭤보시기도 하시거든요. 저는 되도록 이건 좀 말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살을 빼는 데는 저녁 5시 식사가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녁 5시에 드신 분들은 자기 전까지의 공복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결국에는 야식에 굴복하는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야식을 참기 위해서 저녁 식사가 너무 미뤄지시는 분들은 억울하게도 작게 먹었는데 체중 감량이 너무 느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되도록 6시쯤 저녁 식사를 시작해서 7시에 마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환자분들이 표정이 굳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이고 원장님, 아유 빨리 자면 좋죠. 근데 문제는 잠이 안 오는데 어떡해요?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럴 때는 제가 솔루션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는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잘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일어나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일어나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는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자, 우선 몇 시에 일어나는 것이 좋냐면요.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쯤 일어나시게 되면 우리 몸은 대략 11시 정도에는 충분히 졸린 상태가 되어주거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일어나신 직후에 꼭 하셔야 하는 행동이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셔서 실내 커튼을 싹 다 걷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언가를 먹는 게 좋은데요. 간단하게라도 일반식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견과류 한 줌을 드시거나 아니면 올리브 오일이라도 한 스푼 드세요. 자, 그런데 의외로 피해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루에 뭔가를 타먹거나 과일을 갈아 먹는 행위입니다. 이것만 피해 주시고 뭔가를 입에 넣어서 씹어서 드신다면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뭐라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일어났다고만 해서 확실하게 신경계의 각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확실한 신경계의 각성을 위해서는 빗자국과 더불어서 뭔가 씹어서 먹는 행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수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뭐냐면요. 자는 시간을 당기는 데에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틀, 3일 해보고 이 방법도 나에겐 안 맞나? 나는 그냥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최소한 3주 정도는 연속으로,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3주 연속으로 한번 노력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수면 패턴 당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지긋지긋한 술, 이거 한번 끊어보도록 할 텐데요. 술은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중독을 일으키는 식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시는 게 이 중독이라는 것은 다른 것들과 결부되어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예를 들자면 특정 장소, 특정 시간, 특정 분위기, 특정 사람과 이 술 마시는 행위가 강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샤워 후에 소파에 앉아서 넷플릭스를 딱 켜면 무조건 맥주를 마셨던 분들, 이 경우에 술을 안 마시려는 행위도 물론 중요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소파에 앉는 행위와 넷플릭스 보는 행위, 이것까지 다 바꾸셔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나는 여전히 샤워 후에 소파에 앉아서 넷플릭스를 보면서 술만 안 마시겠다, 이런 시도를 제발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넷플릭스 대신에 책을 본다거나 아니면 나는 집에만 들어오면 무조건 술이 생각나요, 이러신 분들은 운동 때문이 아니라 장소를 바꾸는 의미에서 산책을 해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마찬가지, 나는 특정 시간만 되면 술이 당겨요, 이런 분들은 내가 술을 마실 수 없는 환경에 딱 그 시간대 가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원장님, 저는 평소 생활에서는 술을 전혀 안 마시는데 특정 모임에만 가면 무조건 술이 땡기고 못 참겠어요. 이런 분들은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려요. 그 모임 잠시 미루시라고요.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가 그 모임 가서 일단 술만 좀 참아볼까? 이런 시도입니다. 이런 시도가 왜 위험하냐면요. 술은 한번 먹고 나면 그 자체의 칼로리도 물론 무섭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술을 먹고 난 다음날, 그리고 그 다다음 날까지 여러분들의 식욕에 큰 영향을 주게 되고 식단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단이 한번 제대로 무너지죠? 그 다음 순서가 뭘까요? 바로 멘탈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멘탈이 흔들렸을 때 잘 복구가 되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굉장히 극소수고요. 멘탈이 제대로 한번 휘청하잖아요. 그러면은 다이어트 전체가 흔들리는 경우도 꽤나 흔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렸던 이야기 다시 한번 더 간단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간식 줄이기인데요. 아침에는 되도록 아침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고, 이것이 힘들다면 감자, 고구마, 바나나와 같은 뭔가 씹어서 먹는 것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점심때에는 포만감이 오래 갈 수 있는 단백질류를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야식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녁은 6, 7시에 드시고요. 그리고 이때도 단백질류를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가장 강력한 거, 자는 사람만이 안 먹습니다. 따라서 10시 반, 11시에는 주무시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빨리 자기 위한 팁 2가지만 더 드릴 텐데요. 되도록 커피는 정오까지만 딱 드시는 것이 좋고요. 오후에는 디카페인 커피라도 드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11시에 자고 싶다. 그러면 10시 반부터는 핸드폰을 물리적으로 좀 멀리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야식을 줄이기 위해서는 빨리 자는 게 필요한데 빨리 주무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빨리 일어나시라는 거. 두 번째, 커피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핸드폰 이거 정말 멀리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시겠지만 한번 해보시면은 삶의 질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술을 줄이기 위해서는 술과 결합된 환경, 행동 패턴을 끊으시고 살을 빼는 기간에는 모임은 미루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도 제가 미루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결국 여러분들의 다이어트가 성공한다면 체중이 쭉 감량하는 기간이 있을 거고요.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는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감량하는 기간의 술은 굉장히 위험하지만 체중을 유지할 때의 술은 그다지 큰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감량하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술은 최대한 미루자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이건 단순히 다이어트 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체중을 줄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로 바꿔줄 수 있는 행동 가이드니까요. 꼭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진짜 해보니까 이게 되네? 단순히 의지가 약한 내 문제인지 알았는데 방법만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내 습관도 바꿀 수 있고 내 체중이 줄어들고 체형이 바뀌어서 내 삶이 정말 만족스럽게 변할 수 있네 라는 걸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성취 하나가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바꿔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상 살 빼드린 김동준 원장이었고요. 오늘도 다이어트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모두 승리할 수 있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